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혁신파크 부지를 영상미디어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죠. 헬로티비 뉴스는 이를 둘러싼 논란과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는데요. 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첫 공개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서부권을 대표하는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겠다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입니다. 개발을 앞두고 건축물 철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부지를 매입해 개발에 나설 민간 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어렵게 됐습니다. 2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부지 매각 입찰에 나선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48,000제곱미터, 매각 예정 가격은 4,545억 원입니다. 균형 발전형 사전 협상제를 도입해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다시 기업에 재투자하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건설 경기가 위축된 탓에 대형 건설사들이 외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 건설업계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저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PF 자금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분양시장도 강남 같은 일부 인기 지역들만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사업성보다는 당장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유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격을 더 많이 떨어뜨리거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증을 해주거나 PF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서야. 서울시 관계자는 재입찰 진행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후속 절차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혁신파크 부지 민간 개발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입찰, 유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활동 긴급팀을 통해 사안 조사와 피해 교사 지원에 나서는 한편 폭행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지원을 이어갑니다. 가해 학생은 교사들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이달 안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 분리 기간이 7일인 점을 감안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학교 상황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함께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빠른 속도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가해 학생 학부모가 영상 유포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걸로 교육청은 파악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아픈 마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선생님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탄소 중립 생활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엽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탄소 중립 이벤트 페이지 마을 감탄사에 가입한 뒤 장바구니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등 생활 속 탄소 중립 행동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추첨을 통해 이벤트 참여자 200명에게 은평사랑 상품권 10,000원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장애 청소년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미만 등록장애인 787명으로 보험 기간은 올해 5월 3일부터 1년입니다.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은 오는 1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소방서는 지난 7일 은평구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등 점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상호 공유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인천에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강풍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33건입니다. 구조물 낙하와 이탈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 전도 6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모두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 조치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12일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가 13일 오후 6시쯤 옹진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GM이 철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내부 직원들은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GM이 소형 SUV 생산 공장을 대체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부터 키우는 외부의 시각을 경계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장을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니 인터뷰로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바로 그러면 차량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가격이 되면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내는 차들은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나 다른 차종보다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차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소비자 관세 25%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차량 가격에 반영될지 이거는 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좀 그런 반감 아닌 반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철수설, 물론 2018년에 군산공장에 애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단 한 번도 회사가 회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취재가 좀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 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들이 과연 대체지가 있느냐, 이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차량들을 그러면 이 관세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지로 이동한다? 그럼 어디에서 생산할 건데? 저는 단언하는 데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한국 GM이 단시간에 뭔가 큰 변화가 있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맺어진 산업은행과의 기본 합의, CSA라고 불리는 기본 합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황이 터지고 나서 상황에 몰려서 졸속으로 합의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후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한국 GM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저희가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상의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이 8,09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될 산업은행,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 기본적인 합의 내용조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기에 지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어떻게 쓰이게 할 거냐, 그리고 한국 GM뿐만 아니라 한국 GM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묶어서 함께 공존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산불이 경북 북부를 덮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과 침체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의 희망을 이라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 타버린 주택 3,669채를 포함한 4,200여 채의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만 3,488명.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온정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주며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 지원이 몰리며 공식 접수처인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신청은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모집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에서는 성금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의 현황이 철거라든가 보상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임시주택이 들어선 후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생활도구들을 할 수 있는 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한 시군별 지정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기관의 배분 계획에 따라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피해 시군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물품을 기부하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군별로 현재 필요한 물품의 항목과 수량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전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지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만휴정 등 화마에서 지켜낸 문화유산을 비롯해 깊은 역사와 맑은 자연을 품은 경북 북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침체한 분위기 극복과 상권 활성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인천시가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이 본인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로 주택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 도시기금 대출 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인천 청년 포털 인천 뉴스 톡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의 명소화를 위해 이야기길 개발 등 홍보 확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먼저 김포와 연천 등 4개 지역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역사와 민담, 유래 등을 활용한 이야기를 개발해 관광에 활용할 방침인데요. 이야기는 역사 문화와 생태자연, 관광 코스 등 3개 주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연천에는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한국전쟁길, 김포에는 덕포진을 주제로 한 조선길 등 특정한 장소에 새로운 이름과 이야기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도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이야기를 개발 중이며 올 가을부터 이야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설사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전파할 방침입니다. 특히 팸투어 같은 국내외 홍보 정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